그 다음 주제로 갑자기 탁 넘어간다면 지금 딸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일부러 아들을 감추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봉건적이고 전근대적이잖아요. 만약에 딸이 권력을 계승한다면, 이 세습을 한다면 북한 주민들, 군벌들 과연 여성의 통치를 받을 준비가 돼 있을까요? 김정은이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김여정으로 권력 이양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요. 왜냐하면 김주애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근데 김여정이 2014년부터 실권을 좀 행사해 왔는데 이슬주가 이제 김주애가 자라니까 또 여자들끼리 이렇게 권력 그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의 애들이 성인이 되려면은 2030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2030년까지 뭐 이럴 때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잘 그거 한다면은 3명 중에서 그 자녀가 백두혈통 명분으로 권력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임영군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쿠데타나 민중봉기가 아니라 권력 승계의 실패가 북한 체제의 위험을 불안정을 촉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김주애가 아직까지는 키가 이제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권력을 잡을 그런 행사할 단계까지는 아직 못 미쳤다고 보는데, 근데 이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무기 시찰 현장에 이렇게 데리고 다닌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애를 키우는 방식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김주애를 자기 휴게자로 염두에는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김주애가 김정은이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통상 이제 외형은 아들이 엄마를 많이 닮고 딸의 아버지를 많이 닮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들의 지능이 우리가 X 염색체로 유전이 돼요. 아들의 경우는 100% 엄마를 닮아요. 지능이. 딸의 경우에는 엄마의 X 염색체와 아빠의 X 염색체가 결합이 되면은 딸이 되잖아요. 이게 모계혈통으로 X 염색체로 지능이 유전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능을 유전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이 썰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그거를 입증을 한 연구 이론입니다. 이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런 일이라고 싸울 때 X 염색체 때문에 그렇다던데. 그래서 우리 우스개로요. 우리 이제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자기 아들이 공부 못하면은 그거는 100% 엄마 와이프 탓이다. 왜냐면은 깊이 빠지지 마세요. 예, 저희 컨텐츠는 가벼운 컨텐츠입니다. XX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호칭으로 불리다가 2022년 11월 달에 종기하신 자제분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근데 23년 작년 11월 달에 만리경 1호 발사할 때 위성 호칭이 달라졌죠.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이 호칭이 변했는데 그 며칠 전에 김주애에 대해서 향도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향도가 뭐예요? 향도가 이제 들어간다는 길을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인물이라는 뜻이죠. 성도자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제 김정은이하고 이렇게 경제 분야와 군사 분야의 그 이렇게 일정을 모두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후계자 수업을 시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수장님 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페이크다 이럴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게 김정은이가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저보다 한 2살인가 많을 거예요. 형님보다 어리고. 저보다 어려요. 동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직 후계자를 세울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조선노동당 제1비서직이 아직 공석이에요. 여기에 이제 누군가가 임명이 되면 이 사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제1비서직이 아직 공석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다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의 자제들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자제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우상화 작업 기간이다라고 보는 게 우리 국정원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시각이죠. 이것이 과연 페이크인지 아니면 뭐 진짜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뭐 알 수 있는데 어찌됐든 이게 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바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승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사실은 좀 있기도 있어요. 괜히 문제가 생겨서 저기서 분란이 일어나면 오히려 안 되는데라는 그런 걱정? 요즘 분들 그러신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북한이 말이죠.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것 같아요. 성경이요? 성경을. 왜 그러냐면 김일성이가 아버지가 김형직이고 어머니 강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신정 체제죠. 자기가 만들어낸.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가 앉아가지고 완전히 신격화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의 그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로 북한 주민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지배 체제를 공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이 십자가를 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죄송합니다. 졌다. 슬픈 소리였습니다. 농담입니다. 예. 어떤 그 과학자가 한국에 핵무장하면 얼마 만에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고 제약만 풀리면 진짜 잘만 풀리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6개월 안에는 당연히 가능하고 한 달 안에도 잘만 풀리면 만들 수 있다 핵탄두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듣고 당연히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저 정도라고? 라고 놀라면서 봤던 적이 있거든요. 이 핵에 대해서는 뭐 우리 임 연구원이 아주 깊이 연구를 하고 저희도 국회에서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토론도 하고 제가 토론자도 참석을 했거든요. 우리 임 연구원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의 핵자강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저희는 한국 핵무장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근데 요즘에는 약간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한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 전략핵도 반대한다라고 하시던 뭐 연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최근에 북한 정세나 전 세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도라는 쪽으로 이 약간 태도를 바꾸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반대나 우려를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그 반대 극복, 다시 말해서 경제 제재라든지 핵산 금지 조약 NPT 체제라고 있는데 이것을 이탈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제재라든지 국제 어떤 질서를 이렇게 어기게 되는 이런데 우리 적이 이미 핵무장을 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이 핵무장이 핵폭탄하고 투발 수단이 확보된 상태를 우리가 핵무장이라고 하는데 핵탄두 하나 만들려고 하면은 플루토늄 5 내지 7kg 정도 들고요. 우라늄 핵폭탄 한 개 제조에는 우라늄 2톤이 필요하다 그래요.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30개월은 걸린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고 2년 반 정도는 잡아야 되네요. 우라늄 탄은 한 43개월 봅니다. 그리고 핵실험까지 합하면 이제 55개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오펜하이머 박사가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를 하면서 폭탄을 만들어가는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못 받아요. 핵폭탄 자체는 결국은 인류를 말살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못 받습니다.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Vishnu is trying to persuade the prince that he should do his duty, and to impress him takes on his multi-armed form and says,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우리가 마음 먹으면은 1년 이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단계를 생략하고 오로지 핵폭탄을 만들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지원이 든다면은 한 달은 불가하고요. 한 1년은 최소 기간 안에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그 1년은 정말 핵탄이라는 것을 이게 핵탄이구나 라는 것을 만드는데
최소 기간이 그 정도일 거라는 거고, 핵탄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무기 체계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기 체계로 전력화하는 단계까지 다 포함하면 적어도 60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원자 핵탄을 만들기 위한 핵 주기율표조차도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우라늄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일부 나긴 난답니다. 근데 이거를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정도로 정말 고순도의 우라늄은 우리나라는 거의 안 난대요. 그래서 우라늄을 전량 외국에 수입을 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판단했을 때 적어도 60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핵무장 자체가 여러 가지 그 국제 정치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당장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핵무장을 하게 될 때에 반대급부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죽고 사는 문제와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중에 결국은 이거는 국민적 합의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핵무장을 하려면은 역설적으로 재래식 무장을 먼저 현대화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이 핵자산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건 제2경 능력이란 말이죠. 지상의 기지가 다 터져도 바닷속에 숨어있는 잠수함에서 솟구치는 SLBM. SLBM으로 쓰면 되죠. 그쵸. 네. 그걸 하려면은 핵 지휘 통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에게 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네. 전문 지휘 통제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 미군은 있는데 우리는 아직 어허. 없거든요. 우리 지휘 시설도 그걸 할 수 있는 지휘 시설도 갖춰야 되고, 네. 종국적으로 미래에는 우리도 핵무장을 염두에 둔 상태로 군을 개편해가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재래식 무기 체계를 더욱더 현대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한 달 봅니다. 한 달이요. 핵무장 결정만 내릴 수 있다면. 왜냐면 근거가 뭐죠? 근거는요 수입하면 됩니다. 미국 그 사례가 있어요. 미국 전략핵과 전략 이 관측기 네. 요 비행기를 같이 들여오면 네. 한 방에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영국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가능하잖아요. 근데 영국만 그렇게 해줬습니다. 우리도 해줘요. 그게 문제죠. 아니 사례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사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영국이 산 트라이던트 탄도탄에 들어가 있는 핵탄도 전부 미국이 관리합니다. 우리도 그럼 관리하라고 하세요. 들어오면 되잖아요. 6.25 때 말이죠. 깜짝 놀래요 이거. 6.25 때 한 달이면 가능하잖아요. 6.25 전쟁 때 우리가 핵을 쓰려고 했던 경우가 4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왜 못 쓴 줄 아십니까? 확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영국의 처칠이 네.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휴전선에서 38도선에서 낙동강 방어선으로 밀릴 때 대책이 없었거든요. 네. 그때 뭐 미군은 아직 안 왔고, 그때 한번 이렇게 핵을 쓰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청정강 전투에 막 밀리고 물밀듯이 밀렸을 때 대책이 없었잖아요. 그때 또 핵을 한번. 선생님 한 달 만에 핵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제 의견을 들으시고 왜 갑자기 영국이 처칠이 반대한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를 영국이 이제 이렇게 영국 사례를 하니까. 갑자기 영국 사례가 생각나게 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가장 불안한 게 그거라면서요. 얘네께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 게 제일 불안하다면서요. 가장 애를 먹는 것이 상급부대에서 확인 전화하는. 계속 위에서 궁금하거든요. 전화하지 마시래요.